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이소년. 안녕하세요. 방구석 이소년입니다. 제가 이번 동영상 제목을 신장 수술을 한 어린 딸들에게 라고 지어봤는데요. 실은 어린 딸들보다는 이제 신장 수술을 한 어린 딸을 두신 부모님들께 조금 이렇게 소소한 팁 같은 거를 드리고 싶어서 이걸 만들었어요. 저는 중3 때 이제 처음으로 심장병이 발견이 돼서 이게 선천성이었는데 그동안은 막 병원을 엄청 많이 다니고 그래도 이게 발견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학교에서 피 검사를 하다가 적혈구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서울대 병원에 가서 큰 검사들을 하다가 발견하게 됐는데 이제 두 번째 수술까지 받고 정말 잘 지내고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장 상태가 의사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하셔서 심장 이식 리스트 그 명단에 올리려고 간 초음파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처음에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큰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 흉터 남는 게 너무 싫어서 수술을 안 하겠다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수술 안 할 수 있으니까 몸이 더 좋아진다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든 계기는 심장수술 경험자로서 이제 앞으로 제가 경험했던 거를 이제 겪게 될 친구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몇 가지 이렇게 팁들? 이렇게 소소한 팁들을 추려봤어요. 앞으로 살아갈 때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그 병원 시스템 과정, 그런 접수 과정이나 수납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때쯤부터 이제 부모님께서 수납하시고 접수하시고 예약하시고 할 때 그 과정을 다 지켜보게 해주세요. 이제 저는 처음부터 어린이 병원을 갔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수납을 하시고 접수를 하시고 예약을 하실 때 아이들은 이제 뒤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같이 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걸 다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나중에 독립을 해서 혼자 병원을 갈 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동안 그 병원의 시스템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걸 다 배워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도 혼자 할 수 있어 라는 그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정한 2번부터 4번까지는 흉터에 대한 건데요. 저는 이제 중3 때 처음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한창 그 외모에 관심이 얼마나 많을 때예요. 그래서 난 안 한다. 내가 왜 내 몸에 이 흉터 남기는 일을 해야 되냐. 난 싫다. 난 지금 이대로 살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부모님 마음을 얼마나 찢어지셨겠어요. 근데 뭐 수술을 하고 흉터를 되게 처음에는 가리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단점? 이런 거 해야 되나? 근데 이거를 진짜 하루아침에 와장창 깨주신 부모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 흉터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네가 뭐 잘못을 해서 이 흉터가 생긴 것도 아니고 수술을 받았을 뿐인데 이거를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내가 막 나쁜 짓을 해서 생긴 흉터가 아닌데 이걸 내가 왜 숨겨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막 흉터가 보이든 말든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흉터에 대해 받아들이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괜찮다고 한마디 해주시는 게 이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속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이어가 든 브라는 흉터를 찌를 수가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아프고 힘들고 싫다 그러면은 와이어가 없는 브라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알려주시면서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해볼래? 라고 권유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아파서 엄마께서 그 와이어가 없는 거를 사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훨씬 편합니다.
상처도 아프지 않고 흉터도 아프지 않고 편안하고 이제 불편함 없이 쓸 수 있었던 속옷 같아요. 근데 현재는 이런 걸 막 얘기해도 되나?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실리콘으로 돼서 그냥 가슴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하고 흉터도 안 찔리고 이제 가슴을 압박하는 게 없어서 너무 편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자녀분께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면은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내 몸이 중요한 거니까 심장이 제일 중요하고 흉터가 아프지 않고 덧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흉터에 대한 거는 켈로이드 재질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켈로이드라고 해서 흉터가 이렇게 빤빤하게 아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요. 볼록 튀어나와갖고 엄청 아픕니다. 제가 켈로이드 체질이었어서 진짜 수술을 2번 하는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이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피부가 그 볼록 튀어나오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느낌? 그래서 막 터질 것 같은 아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안 아프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속옷을 입고 하다 보니까 이게 눌리면서 아프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 때문에 그 실리콘, 흉터에 붙이는 실리콘도 사용을 해보고 연고도 있어요. 연고도 발라보고 뿌리는 스프레이도 써보고 굉장히 많은 걸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이 불편함을 호소하다 보니까 이제 피부과 쪽에서 켈로이드 흉터를 가라앉히는 주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싶어서 갔는데 웬걸 너무 아파.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 이 주사를 처음 맞고 미친듯이 눈물을 막 펑펑 흘리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엄마 엄청 놀라시고 흉터에 직접 주사를 놓습니다. 또 심장 수술은 이 흉터가 길어갖고 한 번 가서 한 10대에서 15대 사이를 맞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거를 한 서너 번 가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부분 이 많이 심하게 튀어나와서 그 부분 때문에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이 위에 부분은 한두 번 맞아서 다 평평해졌는데 이 주사를 놔주시는 의사 선생님 분들도 이거 교과서에도 진짜 아픈 주사라고 나와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진짜 다시 생각만 해도 진짜 그래서 2번째 수술을 할 때는 난 그 주사 절대 다시는 안 맞을 거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웬걸 또 이게 가슴 부분이 이게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더 심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저는 여기 얼굴도 수술했는데 그것도 전혀 흉터가 없이 켈로이드 흉터가 아니라 그냥 되게 깔끔하게 아물었어요. 이제 2번째 수술을 할 때도 켈로이드 때문에 흉터가 많이 올라오고 부풀고 막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또 주사를 맞으러 갔죠. 근데 이제 알잖아요. 아니까 더 무서워. 내가 이 주사를 또 맞아야 돼. 그 생각에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너무 싫은데 이게 매일 흉터가 아프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볼록해갖고 이제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근데 진짜 그 고통만 이겨내면은 이 후에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훨씬. 다른 아무런 제약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은 아프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고통을 일시불로 내겠다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판판하게 잘 아물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어요. 혹시 켈로이드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분들이 있으시면은 이런 옵션도 있다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 주사를 처음에 몰라갖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간 거거든요. 돈도 많이 깨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하고 싶다. 이건 물론 의료진 분들과 상의를 해야겠지만 이런 옵션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를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린이 병원을 계속 다녔어서 그런지 이런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또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고 임신을 해도 되는 분들이 계시고 뭐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이거 임신을 하면은 상태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혼자서 그냥 생각은 했죠. 저는 살이 2, 3kg만 쪄도 몸에 무리가 가는 걸 느껴요. 이제 심장이 버거워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나는 임신을 하면은 이게 심장에 엄청난 무리가 갈 거라는 거를 그냥 뇌피셜이라고 하죠.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나는 뭐 아이를 갖지 못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오고,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그 얘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거예요. 너는 자녀 계획을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항상 느끼고 있던 건데 직접 말로 들으니까 오히려 저는 속이 시원했어요. 뭔가 이제 확인받은 느낌?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계기? 근데 이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부모님들께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 딸이 임신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거에 막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딸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임신을 하기 어려운 몸이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좌절할 필요도 없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본인은 정말 슬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주변에서 서운해하거나 그러면은 많이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걸 처음 해봐서 되게 말주변도 없고 어색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뭐 좋은 생각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일단 5가지만